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경에 만난 사람들의 장익경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 미래 건강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걸 관심 갖는지 저희가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게 장 건강을 들더라고요. 장이 건강해야 또 장수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면역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치료하는지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신 분 계십니다. 바이플랜 한의원의 이진원 원장 모셨습니다. 요즘 건강의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면역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도 있고 줄기세포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효모, 효소 그것들이 장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한의사십니다. 또 특히 또 장을 또 연구하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특히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 예, 그 어렸을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굉장히 심하게 앓은 편이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대학병원도 다니고 예, 안 돼서 그 3차 병원인 S대병원까지 아하.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특별히 치료가 안 되고 별 문제 없대요? 네, 별 문제 없다 그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것 같다. 그냥 그러고 예,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빠지고 예. 그래서 그때 심한 저체중까지 왔었는데 병원에서는 손을 전혀 못 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쳐볼까 또 이제 다들 병원에서 안 나면은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이제 한참 또 이제 수능 보고 그럴 때라 예, 진로를 아예 한의학 쪽으로 잡게 돼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예. 보통 뭐 의사가 된 분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가족이 난치병에 걸렸다거나 본인이 아파갖고 이걸 한번 치료해보고 싶어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케이스 같으신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예. 그 한의사가 된 분들도 많았어요. 병원에서 그렇죠.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고쳐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특히 한의사가 그래서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병원에서 못 고쳐서 이제 한의사가 되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근데 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잠깐 알았던 것 같은데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좀 그런 게 왔다가 사라졌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뵈니까 저랑 좀 정반대로 이렇게 범생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좀 꼼꼼하고 좀 이렇게 사소한 거야. 나 이건 정말 어머니 아버지 말씀 반드시 들어야 돼. 뭐 이런 좀 과민성 범생 증후군 뭐 이런 거는 아닌가요? 약간 그런 경향성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격이 꼼꼼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타입들이 이 질환을 좀 더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환자분들 오실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다 살펴보면 울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소화기 질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염 네. 있고 뭐 식도염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워낙 크게 작용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의대를 가셔갖고 한의사가 되시고 또 이제 그 장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시고 또 오픈하셔갖고 이제 장에 대한 환자를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신데 이 장과 이 수명, 장이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들을 굉장히 절실하실 것 같아요.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전신 건강이 다 안 좋습니다. 아, 이제 가면 갈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장에 있는 면역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예.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 면역세포의 꽤 많은 부분, 절반 이상이 예, 장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장 기능이 좋아지면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떤 거요? 장누수 증후군. 아하, 그래서 장 안 좋은 분들이 이제 몸속 그 대변을 통해 내보내야 될 것들을 몸으로 이렇게 다 흡수해 버리는. 그 독들을 네. 나쁜 것들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흡수되면서 온몸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독소가 침착되고 몸이 나빠지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결국 전신 건강이 다 나빠진다. 그런 질환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다 폐혈증 같은 것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장누수증후군으로 폐혈증이 갈 정도로 이제 심한 건 아니고 예, 그렇게까지 균이나 되면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 폐가 완전히 혈액이 그러니까 폐허가 된다 해서 폐혈증 뭐 이런 얘기를 붙이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어릴 때 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대학병원도 가시고 3차 병원도 가셨는데 아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보냈잖아요. 네, 본인은 죽겠는데 지금 세상에 그런 환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런 환자가 오시면 어떻게 그러면 진단을 가지고 치료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 그러니까 400만 명 이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 10% 정도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환자분들이 계신데 다 저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면 그냥 괜찮아. 네, 그렇죠. 그냥 괜찮아. 지사제 좀 주고 말고 더 스트레스 있는 더 받아. 그렇죠. 변비 있는 분들은 변비약 좀 쓰고 말고 그러는데 네.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 가장 핫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야로는 장내 세균총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해균 비율을 낮추고 뭐 유산균 많이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김치에도 유익균이 많다 그러고 그래서 예. 장내 유익균 비율을 높이고 유해균을 낮춰주는 그런 한약들 요즘 효능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예.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의 경련성 운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장 경련성 운동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방향의 한약재들로 증상을 예. 경감시켜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아무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로 목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면역 체계가 장내 좋은 세균들이 번성하게 해서 스스로 좀 잘 관리를 제자리 네. 찾게 하는. 맞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아기가 나오면 그 엄마나 아빠 그 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에 있는 장내에 있는 그 유산균이 좋은 균을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좀 면역 기능을 높이는 그런 또 자연의 신비로움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도 비슷한 걸 해요. 요즘 어,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 대변에서 좋은 것만 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익균이랑 대변 구성 성분을 이렇게 잘 추출을 해서 예, 장으로 이식을 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똥을 내 장에 집어넣는 거죠. 예. 예, 그런 방식으로 대변 이식술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뭐 좀 상상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맞습니다. 해서 우리 장 속에 집어넣는다. 네, 그만큼 장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만성 궤양성 대장염이나 그렇죠. 네, 아니면 뭐 크론병 이런 난치성 대장 질환들을 지금 미국에선 고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주 심한 난치성 대장 질환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예.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하다 클론병을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는 한번 연구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저도 한 몇 년 전에 썼던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구나. 꼭 뭐 혈액만 집어넣고 골수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어넣으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유산균이라고 해서 캡슐을 통해서 먹고 장에서 이제 그 터지게 하는 그런 방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위산이 얼마나 독한데 그럼 위에서 다 얘가 죽어가지고 과연 장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자, 그 답을 한번 주시고. 물론 코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산이랑 소화를 통과해서 장에서 그 균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기술은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부분에서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장에서 그 유산균들이 딱 나왔을 때 얘네가 장 안에서 다른 균에 밀려서 죽어버릴지 아니면 그렇죠. 정착해서 잘 살아갈지 예.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게. 네, 아직까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한 것들이 별로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유산균 제제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거기에 자리 잡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정도 그렇죠. 수준으로밖에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핵심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유산균도 굉장히 많이 막 광고하고 선전하고 팔고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뭐 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거를 선택할 때 한의사로서, 전문의로서, 대장 전문의로서 좀 그래도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그 포괄적으로 어떤 상품 딱 찍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는 없을까요, 혹시? 일단은 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예. 그나마 살아남는 균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량으로 좀,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중국군처럼 저 인해 전술을 한번 써야 된다. 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면 살아남는 것도 많을 거라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산균이 보장균수라는 게 있어요. 그 캡슐이나 알약 안에 몇 마리가 살아 있을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증해 준다. 그래서 보장균수가 많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예. 자, 그것도 근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냥 확률적인 얘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균 종류도 중요합니다. 아, 균 종류. 네. 그거 재밌네요. 네,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비피더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균 이름들로 상품명을 만들기는 하는데 네.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종류의 균들이 대충 좋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요즘에는 요 한 종류의 요 특수한 균이 몸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잘 번식했을 때 뭐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든지 뭐 경쟁력 높은 애들이 있나 보죠? 네, 그 종류 몸에서 중에서? 유난히 좋은 일을 하는 균들이 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내 몸에 필요로 하는 것들, 네. 고지혈증이 있다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균, 아니면은 비만이다. 선택적으로. 네, 그렇죠. 비만을 낮춰주는 균. 네, 그런 식으로 어. 맞는 거를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만을 치료해주는 균이 대장에 이렇게 균이 선택적으로 있다라는 거는 제가 한번 인터넷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유명한 얘기가 됐죠. 그렇죠. 유명하고 그 균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이어트에 좋다. 뭐 이래가지고 막 선전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먹어서 그 균이 바뀌었다는 근거는 거의 희박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변 이식처럼 완전히 장을 갈아엎는 수준으로 해야 균 그렇죠. 조성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에 있는 균들도 특별하게 고지혈증의 효과가 있는 대장에 관련된 이 유해한 균이죠. 약간 나쁜 균이 아니라 좋은 균. 좋은 균, 좋은 유익균. 유익균. 예. 그 단어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만에 좀 이렇게 효과가 있는 유익균이 있고, 이거는 뭐 고혈압에 좀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암에. 그래서 그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가요? 그 네. 작은 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익균들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지 다 모를 만큼 다양하게 존재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지금 하나씩 이런 균도 장에 있었네 하면서 찾아내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신비의 장기네요. 네, 아직 맞습니다. 인간이 뇌처럼 좀 더 정복하고 연구해야 될 곳이 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천대시했던 이 장은 지저분한 곳이야. 어?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균을 먹어서 여기에다가 그 균을 직접 살아남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쉽게 이야기했을 때 장 속 생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예. 유익균이 많이 자라요. 예. 그러니까 장에 있는 균에게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도 오늘 두 번째 키포인트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그래서 중요하다. 쉽게 생각하면 나는 호랑이 사자를 줄이고 토끼를 늘리고 싶다. 네. 그러면은 먹이로 풀을 많이 주면은 네. 저절로 개체수가 조절되겠죠. 토끼는 늘어나고. 그걸 혹시 표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제 표가 준비된 게 없는데. 그래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들, 예. 그다음에 과당, 과일류들 이런 예. 식품들이 이제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예. 그런 식품군에 속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채, 채소 많이 먹고 네. 과일 많이 먹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 그래서 몸에 좋은 유산균이 배, 장에 많이 생긴다. 네, 이미 있던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더 많이 자라서 걔네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면.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고혈압이다, 암이다, 당뇨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병마다 어떤 유익균이 좀 필요하면 일국민들은 어떤 음식을 좀 드셔야 되고 어떤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 뭐 한의에서 치료하는 것도 물론 뭐 좋겠지만 뭐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것도 좀 위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다 달라집니다. 누구나 일률적으로 가장 좋은 식단이 존재해서 이것만 모든 사람이 먹어서 좋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 몸이 어떤지를 먼저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식습관을 이렇게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내 개인적인 체질도 있을 거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질환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다양한 게 존재하니까 너무 인터넷에 뭐가 좋다 그럼 또 우르르 몰려가서 그것만 그러니까요. 먹고 예. 그런 게 없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장 건강, 장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고 또 장이 건강해야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서 좀 해방될 수 있고 장에는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유익균들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가지고 각종 질병에 치료할 수 있는 그 원론과 치료법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